여기 이과 나밖에 없잖아. 쌤 빼고. 합시다. 몇 시에 쉬는 시간이에요? 4시.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입니다. 4시지 한명 4시였잖아. 녹화 중이야, 얘들아. 아, 이건 되잖아요. 이미 더 한 번도 올라가서. 어떻게 얼굴도 한번 아니요, 아니요. 그건 아니고? 네. 사각지대요. 그럼 뭘 올리는 거예요? 뭘 올리냐뇨? 이거 수업에 올리는 거. 수업을 올리는 거예요. 어디요? 유튜브 쌤 보여주실 링크. 그니까요. 문자를 보면 한 번씩 눌러보고 그래요, 예의상. 무슨 문자가 이렇게 길까 궁금하지도 않아? 쌤 덕에 숙제 안 까먹고 있어요. 다행이네요. 이번 주에도 까먹지 마시고요. 네. 이번 주엔 네가 정했잖아, 숙제. 왜요? 두 단원 다 하는 거죠? 그래서 응 그랬잖아. 원래 두 단 다 안 알렸어요? 아니, 두 단원 다 하는 거지. 이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. 이게 세 번째 챕터에 나오는 내용인데, 우리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잖아요. 실근의 부호라는 건, 부호는 양수냐 음수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잖아, 그지? 그래서 2차 방정식이 근을 두 개 가지고 있다면 그 두 개가 다 양수인 경우, 그 두 개가 다 음수인 경우,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. 물론 0인 경우도 있지만 0인 경우는 0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거라서 걔는 보자마자 나오기 때문에 잘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고요. 둘 다 양수인 경우, 둘 다 음수인 경우, 하나는 양수, 하나는 음수인 경우 이렇게 보통 이게 하나는 양수, 하나가 음수라는 건 보통 서로 다른 부호 이렇게 얘기해요. 그래서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. 당연히 하고 싶은 내용은 그 세 가지 경우에 개수들의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.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. 이것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의 부호에 따라서 a, b, c의 부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고, 하기 전에 먼저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얘예요. 실근의 부호. 일단 기본적으로 실근이 있긴 있어야겠죠. 허근이면 즉 알파나 베타가 복소수였다면, 허수였다면 그때는 0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거든요. 허수는 대소가 없어요. 누가 크냐 작으냐가. 그래서 0보다 크다 작다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얘네 둘 다 기본적으로 실근이어야 돼요. 그래서 둘 다 실수인 근일 때 둘 다 양수면, 둘 다 음수면 서로 부호가 다르면 A, B, C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인데, 첫 번째로는 두 근 모두 양수, 뭐 두 양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. 양수인 근, 양근. 두 번째는 두 근 모두 음수인 경우. 세 번째는 하나는 양수, 하나는 음수. 그게 서로 다른 부호.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. 그래서 존재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인데 셋 다 실근 존재는 해야 하기 때문에 판별식 볼 겁니다. 판별식 0 이상, 판별식 0 이상. 얘는 판별식 0보다 크겠죠. 이것도 너무 딱딱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다짜고짜 외우려고 하시면 헷갈리거든요. 이해를 해보자면 실근 일단 존재해야 뭐든 말든 할 거니까 판별식을 볼 거라는 건데 제가 서로 다르다는 표현 안 했죠. 그렇기 때문에 0도 포함해서 0 이상인 거고요. 만약 문제에서 야 서로 다른 두 근 모두 양수야 그러면 판별식 0보다 큰 거예요. 등호 빼야지. 무슨 말인지 되죠? 서로 다르다고 제가 안 썼기 때문에 이상인 거지. 문제에서 서로 다르다고 했으면 등호는 빼야 된다고 그냥 0보다 크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. 마지막에 오는 건 서로 다른 부호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같을래야 같을 수 없잖아요. 하나가 양수가 하나가 음수인데 그 둘이 어떻게 같아? 중근은 될 수 없잖아. 그러니까 등호는 당연히 빠진다는 이야기예요. 그죠?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보러 가보면 얘는 둘 다 양수면 두 근의 합 당연히 양수겠죠. 양수끼리 더한 거잖아요. 두 근의 곱은 둘 다 양수니까 미쳤나봐요. 응? 한 사람만 수업을 보고 있는 거죠. 네? 했어요. 봐, 여기 안 보고 있었어. 몰랐잖아!
합을 이렇게 쓴다고. 두 근의 합은 둘 다 음수래요. 둘이 더하면 음수일 거고요. 둘이 곱하면 양수. 양수겠죠. 서로 다른 부호래요. 두 근의 합은 몰라요. 몰라요. 모릅니다.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어요. 심지어. 그죠? 이건 알 수가 없어요. 곱은 음수. 음수죠. 이건 확실하죠.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. 그래서 두 실근의 부호에 따라서 이런 애들이 결정이 날 건데 말했죠. 뭐 하려고 한 거라고? 개수들을 보려고 하는 거라고. A, B, C 사이의 관계. 그래서 각각을 살펴보면 판별식이니까 얘는 뭐 B제곱 마이너스 4AC 0 이상이고요. B제곱 마이너스 4AC 0 이상이에요.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큽니다. 두 근의 합이래요. 마이너스 A분의 B예요. 이거 0보다 커요. 두 근의 곱이래요. A분의 C 0보다 큽니다. 마이너스 A분의 B 0보다 작고요. A분의 C 0보다 커요. 마이너스 A분의 B 0보다 몰라요. 얘는 A분의 C가 0보다 작습니다. 그래서 알 수 있는 걸 다시 정리해보면 A랑 B랑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거예요.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라는 건 A분의 B는 음수라는 거니까 A랑 B랑 둘이 부호 다르다는 얘기예요. A랑 C랑 둘이 부호 같다는 이야기예요. 그죠? A랑 B랑 부호 다르고 A랑 C는 부호가 같아요. 그럼 B랑 C도 부호가 달라지겠죠. 뭐 이런 식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. 두 번째로는 어때요? 마이너스 A분의 B가 음수래. A분의 B는 양수란 이야기니까 A랑 B랑 둘이 부호가 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요. A랑 C의 부호도 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네요. 마지막에 오는 건 합은 알 수 없기 때문에 A랑 B 사이의 부호가 어찌 되는지는 모르지만 곱은 알 수 있거든요. A분의 C가 음수래. A랑 C랑 둘이 부호가 다르대라는 소리예요. 그죠? 그래서 서로 다른 부호라면 두 근의 곱이 음수구나. 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해보면 책에 보시면 이거 안 써있거든요. 판별식. 얘 왜 안 써있냐면 봐봐요. 요 식에 따르자면 A분의 C가 음수라는 건 A랑 C랑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을 다시 해보면 A랑 C랑 곱해도 0보다 작을 거예요.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. 무슨 말인지 되죠? 나누어서 음수라면 곱해서도 서로 음수가 될 거거든요. 그럼 A랑 C랑 둘이 곱해서 음수래. 근데 이 녀석의 판별식을 보면 B제곱은 어차피 양수일 테니까 0 이상이고요. 거기서 음수를 뺀 거죠. 0 이상의 음수를 뺐으니까 얘는 때려 죽여도 양수입니다. 이상한 데서 터지네. 이건 양수 일수밖에 없습니다. 그죠? 네. B가 실수고 A 곱하기 C가 음수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항상 0보다 크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건만 만족하면 이건 당연히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어서 얘는 보지 않습니다. 본다고 틀리진 않거든요. 근데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쓰시면 이제 답은 맞겠지만 뭐 서술형 같은 거 이런 거 쓰시면 나 같으면 감점할 거야. 뭐야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. 저 설명했잖아. 그래서 곱이면 요거만 서로 뭐라고요? 서로 다른 부호라면 곱만 알 수 있고요. 얘는 알 수 없고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알아내는 거예요. 그래서 얘네들이 책에 보시면 여기 정리되어 있죠. 밑에 편에 보시면 이게 될까요? 이렇게 안 올라가. 봅시다.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실근이어야 되니까 둘 다 양수든 둘 다 음수든 서로 다른 부호든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되고요. 만약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있으면 0보다 크다라고 하시고 합이랑 곱을 볼 건데 마지막에 서로 다른 부호는 곱만 본다고요. 왜? 판별식은 볼 필요 없으니까 안 보고 합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안 보고 곱만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. 됐죠?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요. 예제로 가서 보면 그냥 대놓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. 이거 뭐 이제 9-9번 보시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래요. 두 근 모두 양수일 때, 두 근 모두 음수일 때,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m의 범위를 정하래요. 봐봐. 근에 대한 힌트가 주어져 있고요.
개수들을 찾아보세요. 그 얘기하는 겁니다. 그죠? 두 근 모두 어쩌고 근에 대한 힌트가 주어져 있고 개수들을 찾으세요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는 게 뭐다? 일단 근이 존재하네. 그런데 둘 다 양수니까 합도 양수, 곱도 양수 이 얘기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요. 그죠? 왜 하필 저걸 쓰냐면 근에 대한 힌트가 주어져 있고 개수를 물어본 거니까. 둘 다 음수면 뭐 한다고? 판별식 0 이상 두 근의 합 음수, 두 근의 곱 양수. 서로 다른 부호래요. 뭐 한다고? 아무것도 안 보고 딸랑 요거 하나만 쳐다볼 거라고요. 곱이 음수다. 그죠? 산수 그래도 하나만 해볼까요? 뭐 옆에 자리가 있으니까 2번만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. 두 근이 모두 음수면 3개 본다고 그랬어요. 첫 번째로 볼 건 판별식입니다. 근데 요거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보시면 B'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생겼고요. 얘가 0 이상이어야 돼요. 2차 부등식이긴 한데 요 2차 부등식은 이제 아마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긴 할 거거든요. 그래도 수학상 한번 해봤으니까 그냥 아는 척하고 할게요.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M 더하기 1 빼기 3 이렇게 생겼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생겼죠. 그래서 0이 되도록 하는 게 마이너스 2하고 2하고 두 개인데 0 이상이니까 M이 바깥쪽으로 밀려나죠. 그래서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2 이상 이렇게 생겼고요. 두 번째로 볼 건 두 근의 합입니다.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M 빼기 1이고요. 둘 다 음수니까 이거 0보다 작아야 합니다. 마이너스 2 넘어갈 거니까 부동호 방향 반대로 바뀌고 그래서 M은 1보다 커야 되고요. 세 번째는 곱이에요. 뭐라고? 곱 마이너스 M 더하기 3이고요. 둘 다 음수니까 얘는 양수여야죠. 그래서 M이 3보다는 작아야겠네요. 그래서 이거랑 이거 가지고 섞어서 M의 범위를 찾아보시면 수직선에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합시다. 수직선에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2 이상 요거 1층이고요. 2층은 1보다 크대요. 1보다 크다. 3층은 3보다 작대요. 그래서 요 세 개의 층에 다 겹쳐 있는 건 여기니까 2 이상 3 미만이구나 이렇게 찾아진다는 소리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요게 2번의 답이 되겠죠. 그래서 근에 대한 힌트들이 주어졌을 때 개수의 범위를 찾는 건 역시나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겠다 이고요.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입니다. x에 관한 2차 방정식 이것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a의 값 또는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입니다. 1번 보시면 두 근 서로 부호가 다르고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. 일단 근의 부호가 다르다고 했고요. 그러니까 곱이 음수구나 라는 거 나오죠. 판별식은 볼 필요 없다고 그랬고 합은 알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뒤에 뭐래요?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크대요. 무엇에 대한 힌트가 주어진 거냐면 합에 대한 힌트가 주어진 거죠. 다시 두 근 서로 부호가 다르대.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일 때 얘가 양수고 음수라고 치면 얘 뭐래? 양의 실근이 이거의 절대값보다 더 크대요. 둘이 더하면 양수더라.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그죠? 양수 실근의 음의 실근의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그거 마이너스 떼서 양수 만들었다는 건데 얘가 더 크다며.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양수 될 거라고요. 그래서 부호가 다르다 하니까 둘이 곱한 게 음수야. 원래 이거 하나밖에 못 보는 줄 알았는데 뒤에 있는 단서 때문에 합이 양수야까지도 살펴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이 뒤에가 없었으니까 이거 하나만 보면 되는 것처럼 생겼었지만 이제는 이것에 대한 힌트를 줬으니까 얘까지도 같이 고려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.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경직돼서 그 표만 딱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조건이 뭐가 있는지를 더 생각해 보라 그 얘기예요. 두 번째 건 뭐래요?
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,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대요.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얘도 뭔데? 두근의 곱이 음수다 그 얘기 하는 건데 두근의 절대값이 같다는 거 무슨 소리예요? 둘이 더한 것이 0이다! 그 얘기죠. 이렇게 생긴 힌트를 주고 있는 거라고.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되죠. 얘까지 가지고 푸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산수는 직접 해보시면 되니까 제가 안 하고 넘어가고요. 문제에서 거기서 표에서 처음에 정리했던 거, 기본 정석이라는 박스에서 정리했던 거 외에 다른 조건들이 더 달렸을 때 얘네들을 취급하는 방법은 결국 다 근과 계수의 관계 아니겠냐 그 얘기입니다. 단원의 이름이 근과 계수의 관계니까. 그죠? 이렇게 해서 기본 문제 총 10개고요. 시간이 조금 남았죠? 20분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기본 문제 10개 지금 먼저 풀어봅니다.